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또 전 시간에 이어서 신강용신 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신격은 그 용신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신격 이름만 들어도 대충 그 사주가 어떤 사주라는 것을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그래서 용신격 공부를 하면 실력이 점점 이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용신격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관성에 대한 용신격을 공부합니다. 자, 제 1번 사주를 보겠습니다. 1번 사주는 기해년, 을해, 월, 갑자, 일, 신미, 시가 되겠습니다. 이 갑목이 일간이 되네요. 갑에 있습니다. 자, 갑을 도와주는 인성이 지지에 많이 보입니다. 자, 월령을 덕했고 일지를 덕했고 세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덕네요. 매우 신강하다. 매우 신강하다. 자, 매우 신강한데 본래는 매우 신강할 때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식상용신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에 식상용신이 이 목이면 화가 나와야 되는데 화가 안 보입니다. 근데 사주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지난번 채용이라고 했죠. 채용에서 배울 때 우리 채용 공부할 때 이 3대 목신 중에 보이는 것이 여기 관성이 빡 정관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정관이 보이고 밑에 지지가 토생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신으로 쓰기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관성 용신으로 쓰겠습니다. 정관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금이 용신이 되고 희신으로서는 금을 도와주는 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을 녹이는 화가 구신이 되고 기신은 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한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래서 이름 사주 이름을 갖다가 정해서 뭐라 그러냐면 정관격이다. 그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정관격. 이렇게 정관격이 여기는 해수가 사실은 여기 있는 토가 말이지. 여기 있는 토가 여기 있는 신까지 도와줄라 해도 사실상 여기 해수에 막혀서 갈 수 없는데 지지에 이렇게 미가 미토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것이 용신의 뿌리로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기해, 을해, 갑자, 신미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이름이 정관격인데 하나 더 이름을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기 재성이 자, 용신을 생했잖아요. 재성이 용신 생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이 정관격에다 앞에다가 뭐를 붙여주냐 하면 재생, 이 재가 뭐를 생겼냐면 요때는 정자를 빼버립니다. 빼고 용자를 써가지고 재생용관격이라고 합니다. 재성이 관성을 용했는데 용신은 관성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재생용관격이다. 재생용관격이다. 그런 말을 갖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를 봅니다. 두 번째 사주는 기해, 무진, 무술, 기묘 되어 있는데 이때 사주 상태를 보면 무일주에 월령을 덕했고 일지를 덕했고 세력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신강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매우 신강한 사주인데 이 사주에도 체형을 살펴보니
식상은 없고 식상이 사주에 정관에 안 보이고 이게 을이란 이 정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을 용신으로서 이 관성을 쓴 겁니다. 이 목으로 쓰고 용신을 목으로 쓰고 목을 도와주는 희신을 수를 희신으로 썼다. 그러면 금이 기신이고 토가 구신이 된다. 화는 한신이 되겠습니다. 한신. 자, 이 사주는 앞의 사주와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사주는 재성이 관성을 생을 했는데 이거는 같은 비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그냥 이 이름은 그냥 정관격이다. 그렇게 앞에 아무 이름 안 붙여도 됩니다. 앞에 정관격 이름 붙일 때 생전하면 재생용관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 식신에서 식신이 재성을 했을 때는 식신 상관 생재격이다. 식신 생재격이다 이런 말 썼지만 이런 경우는 이 자기 재성한테 받는 게 좋습니다. 재성한테부터 받아서 결국은 재관이 이렇게 뚜렷하다. 이러면 사람이 좋다 하죠. 재관이 뚜렷하다. 재관이 뚜렷하다. 앞에는 식지가 뚜렷하다. 이런 말, 이건 재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신강사주에서 재관이 뚜렷하면 좋고 또 식재가 뚜렷하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관이다. 재생용관격이다 해서 이 사주는 용신이 매우 힘이 있고 박력이 있습니다. 박력이 있고 여기 밑에서도 이렇게 힘을 도와주고 토생금하고 있으면서 이 사주를 강한 간목을 견질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정되고 안정되어 있고 굉장히 힘이 있어서 운만 좋은 운을 맞이한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좋겠느냐? 그러면 역시 공직으로 나아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생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공직에 나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관리직이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참고로 용신 중에서 식신용신인 경우에는 제조 전문기술 좋고 제조와 전문기술 좋고 상관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통과 중개가 좋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처럼 이 두 개의 사주처럼 정관이 용신인 경우에는 첫째 직장 생활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관리직,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비서라든지 이런 수행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1번 사주에 보면은 이때 1번 사주에 사실은 이 수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강합니다. 인성이. 그래서 이 사주를 가만 보면 아까 지게 만약에 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은 이 사주가 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이 금이 이 수한테 기운을 다 뺏겨가지고 아주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토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주는 유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이 관성이 힘을 못 씁니다. 인성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신강사주의 인성이 아주 많을 때 관성이 어느 정도 힘이 있으려면 재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공부를 여기서 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보니까 이거는 인성이 많았는데 이걸 거꾸로 비급이 많은 사주예요. 비급이 많은 사주니까 이때는
인성은 그 보면 화가 없잖아요. 하고 비급이 이렇게 비견급전이 많을 경우에는 이 간목이 정묘가라도 이거는 적정하게 밑에 뿌리가 묘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지금 강한 일간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대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두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재생 용광격이고 이거는 그냥 정광격입니다. 이 경우에 이 경우는 화가 제일 무서운 게 화잖아요. 예. 화가 공격을 해도 토가 있기 때문에 화생토에서 토가 받아주기 때문에 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용인 그렇게 생재를 받으면 생재 재생 용광격은 화의 공격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화락하는 것은 여기서 볼 때는 여기서 만약에 화가 온다면은 식상운이잖아요. 식상운이 와도 재성이 토를 싹 받아주잖아요. 해서 올려주니까 뭐 스무다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없다고 하면 바로 식상운이 하면 이걸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크게 만약에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주에 이제 이렇게 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주 보세요. 이거는 틀립니다. 이거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요걸 도와주는 수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수생목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운에서 만일에 거문이 왔다. 이 강한 힘을 받은 토의 힘을 강한 받은 금이 토생금하면 금이 엄청난 금이 나오잖아요. 그 금이 오게 되면 유금이 왔다. 만약에 지지에. 그러면 이 유금은 중간에 수가 요어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유금이 바로 묘를 바로 때려버립니다. 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봐서 1번보다 2번보다 1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주는 글자가 고루고루 이렇게 있으면서 인접해서 요것도 인접해서 이렇게 수가 바로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떨어지면 안 좋고. 그러니까 요것처럼 토가 바로 밑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성이 재간을 이렇게 생해주는 것이 그 구성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격이 요것이 요게 비하면 여기 격이 좀 낮다. 물론 이것도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2번에 비해서 1번이 훨씬 낫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용신은 여기 정도 와 있어도 좋겠는데 이 두 개 다 이 용신이 월간이 있지 않고 이쪽에 관성이 이 관성도 월간이 좋습니다. 관성이 식재간이 다 재성은 시에서 괜찮은데 식복이나 관복은 이 월간이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월에 있는 것이. 근데 이거 두 개 다 시이기 때문에 조금 격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면은 이번에 신금이 됩니다. 신금이 되는데 이 신금이 금이 보니까 토가 금을 생하잖아요. 그래서 월령을 덕했고 또 일지를 덕했고 세력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나 있네요. 요 전체 박스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신강사주로 보면 됩니다. 이 전체로 여기 이렇게 박스 들어있으면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그냥 신강이다. 신강으로 보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래 보면 됩니다. 자, 신강사주에서 본래는 이게 금생수에서 수가 이렇게 사주에 있어야 되는데 수가 사주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여기는 양쪽에 체형으로 봤을 때 간목이 두 개 딱 보입니다. 간목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 목이 두 개 보였으니까 이것은 이걸 볼 때는 정제가 되네요. 정제가 됐습니다. 정제.
밑에도 보니까 이게 5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별로 힘은 둘 다 힘이 없어요. 이것도 지지가 않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서 여기서 뭐 갑자라는 얘기가 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고 어쨌든 이 간목을 양쪽에 있는 간목을 쓰는데 별로 큰 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재성을 용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재성 목을 씁니다. 목을. 자, 목이 너무 힘이 약하니까 목을 도와주면 수가 와야 되겠죠. 수가 희신입니다. 그게도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신을 공격하는 금이 기신이 될 것이요. 희신을 공격하는 토가 구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화는 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이름은 요거는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성이기 때문에 이게 정절격이다 보면 되겠네요. 정절격이다. 정절격이다. 정절격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성도 이렇게 용신으로 쓸 수가 있다. 근데 이 용신의 상태를 보니까 용신의 상태가 매우 약하다. 정신이 매우 약하다. 그 재성이 또 매우 약한데 이 연에 있고 말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조금 아주 미약합니다만은 약간의 복을 받았다. 이 아버지로부터. 그 시에 이게 좀 있으니까 약간 좀 그리고 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미미한 정도로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이 사주.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운이 이미 운의 흐름을 다 안 봐도 요 정도로 보면 약하구나. 자 힘들겠다. 제복이 약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무조건 신강사주라고 좋은 건 아니고 신약사주라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주는 토가 기토일주인데 밑에가 이렇게 이게 미토니까 이렇게 일지와 월지를 덮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세력이 또 있네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거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이 사주의 체형이 뭐냐 보니까 이 사주 체형은 보이는 게 한 개 딱 보이네요. 이게 목이 하나 보입니다. 목이. 참 목이 외롭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목이 보니까 편재예요. 편재. 그래서 이 사주는 편재격이다. 편간이 죄송해요. 편간. 이건 편간이잖아요. 목국타니까. 편간격이다. 편간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용신이 되면 희신은 수가 돼야 되겠죠. 좀 약하니까. 희신은 수에 있고 기신은 금이요. 구신은 토다.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주는 사실은 어떤 운이 오면 좋으냐면 사실은 수목운이 와야 되잖아요. 그 운은 이 사람 운은 정말로 수목운이 와야 되니까 이 사주는 정말로 갑운이 오면 좋겠어요. 위에가 갑자 밑에는 뭐 갑자나 이렇게 우리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뭐 갑자 운도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위에가 뭐 임이니까 임자도 괜찮겠습니다. 임자도 괜찮습니다. 갑자, 임자, 그 다음에 개해, 개해, 등등 이런 수운도 괜찮고
갑인도 괜찮겠네요. 갑인도. 이런 식으로 운이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제격과 평간격이 차례대로 여기 정관, 평간 나오면 되겠네. 중간에 정제가 들어갔네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 사주 문제 한 문제 더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중앙에 쓸게요. 중앙에. 병술년에 신묘 월에 정묘 1에 을사. 자, 정화일주에 이렇게 인성이 밑에서 이렇게 월령과 일지를 덕했고 세력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시면 하나. 외우시는 할 때 본래는 이 화를 쓰기 위해서 기준은 토가 와야 되는데 토가 천간에 없고 이 끝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사주에 보니까 신금이 이렇게 사주에 천간에 나타나 있어요. 신금이. 이것이 보니까 편제라고 편제. 화극금 하니까 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채용이 이 하늘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걸 써서 뭐 금으로 봅시다. 금이 용신을 보고 그 다음에 시신으로는 금을 도와주는 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금을 녹이는 화가 기신이 되고 목이 구신이 됩니다. 자, 이런 사주는 보면 이 금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한 사주라서 사실은 이 사주가 본래는 이 전반적인 그걸 볼 때는 이 사주는 토가 이제 바로 와야 좋습니다. 토가 와야 좋은데도 이 금이 있으면 이 금이 재를 바로 녹이 뿌리잖아요. 그럼 재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용신의 상태가 별로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이 중간에 여기서 무슨 토가 바로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러한 상태가 안 돼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여기 있는 정제격도 요거는 정제격이라고 요거는 편제격이라 합니다. 편제가 있잖아요. 편제격. 요게 정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사주가 편제 정제가 좀 약한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성의 경우에 이렇게 요 경우는 이름을 특히 붙여보니까 인성이 강하잖아요. 인성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사주의 이름을 편제격이라는 사주 앞에다가 뭘 하나 더 붙여본다면 앞에 우리 그 공부했듯이 편제격이라는 앞에다가 붙이면 이 인성이 강하다고 인중이라 붙이면 좋겠습니다. 인중 편제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중 편제격이라. 자, 마지막으로 또 문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요걸 주겠습니다. 자, 경신, 신사, 경술, 갑신,
이 사주는 경일주에 경을 도와주는 이 토가 이렇게 일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지를 덕했고 그 다음에 금이 상당히 강하네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모두 토까지 5개가 있으니까 또 아주 심각한 사주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심각하긴 한데 가만히 쳐다보면 이거는 뭐가 강합니까? 급이 강해요. 급이 아주 비급이 아주 강합니다. 급중입니다. 상대 급중이 돼서 급중. 앞에는 인중이 됐고 이거는 급중이네. 급중. 급이 강하게 되어 있었는데 본래는 급이 강하면은 사주가 식상으로 용신을 써야 되는데 사주에 식상인 수가 안 보입니다. 사주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체형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뭐 갑밖에 보이지 않네요. 갑밖에 보이죠. 갑이. 참 갑을 쓰려니 밑에가 신금이 그걸 하고 있어서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용신은 이 갑목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 되면 희신은 목이 너무나 약하니까 약한 용신이니까 토가 희신이 되겠어요. 토가 희신이 되면. 그럼 목을 공기하는 금이 기신이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됐네요. 목을 도와주는 것이 수죠. 수. 희신은 수. 희신은 수. 이 희신수를 그걸 하는 것이 구신인데 그것이 토가 됩니다. 화는 한수이 됩니다. 자, 이 사주를 보니까 참말로 이 편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 편제를 쓰고 편제격을 쓰고 이름을 앞에다가 뭐를 붙인다고요? 급중을 붙이면 되겠어요. 급중 편제격이다. 자, 그래서 급중 편제격이나 인중 편제격은 다같이 사주에 모양새가 안 좋은 걸 말합니다. 자, 급중한다면 급중만 해도 나쁜데 급중하면 원래는 뭐냐? 급중을 하게 되면 식상을 써야 되는데 식상 용신이 어쩔 수 없이 편제를 갖다 붙였으니까 이 사주가 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강한 그 신강 사주에 어쩔 수 없이 간목이 이게 아주 병든 용신이 병이 들었거든요. 이 병든 사주로서 용신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급중 편제격이나 인중 편제격은 말만 들어도 그냥 편제격이나 정제격에 비해서 격이 떨어집니다. 그냥 뭐 재성이나 뭐 편제격, 뭐 정제격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급중 편제나 뭐 안 그러면 인중 편제나 이런 것은 좀 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신은 힘이 있어야 되고 용신은 항상 생을 받아야 됩니다. 생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병이 들고 그래서 이걸 봐서 용신이 참 중요한데 용신의 힘이 중요한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